문제는 트럼프가 가자마자 며칠 됐어요. 3일이나 됐나? 푸틴이 바로 중국을 들어갔는데 이번엔 시진핑이 공항에 나왔다는. 아니, 왕이. 아니, 이게 왕이가 나가긴 했는데 시진핑이 직접 나와가지고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공항에서는 공항은 왕이. 나중에 왔을 때 시진핑이 나와갖고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무 대놓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러시아의 방중이 어떠한 외교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말에 중국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고요. 푸틴 대통령 역시도 5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연기하는 바람에 공교롭게도 며칠 상간으로 두 강대국의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젯밤에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고요. 공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天安문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시 주석과 비공개 정상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중러 선인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을 기념해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와 내년이 러시아 중국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좀 다지려고 하는데 이미 두 정상은 굉장히 여러 번 만났습니다. 거의 40번 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중국 방문이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어찌 됐거나 푸틴이 방문하고 중국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뭔가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계 30대 CEO가 다 갔잖아요. 미국의 30대 주요 기업 CEO들이. 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시진핑을 못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이 정도 내가 데리고 가면 사실 세계 경제계 최고 연예인인데 시진핑이 좋아갖고 만나서 사진 찍어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야 역시 트럼프 대단하구나 하고 대접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시진핑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니네 돈 있는 애들 오는 거, 또 니네들 왔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아마도 충격적인 어떤 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직접 젤렌스키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얘기가 있대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그래서, 중국이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걸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와 크림반도 일부를 지금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보장을 중국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통화가 만일 사실이라고 치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면 중국이 나서갖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해외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중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지쳤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통해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할 바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나는 게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중국과 어떤 모종의 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는 나온 게 없네요. 네. 요거는 그 주변 소식통, 그러니까 관련 소식통들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진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뉴스가 존재하는 건 맞는 거고요. 시기가 마침 지금 이
푸틴이 방문하기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통화에서 젤렌스키와 푸틴이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됐다고 하면 이란 전쟁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의해서 더 일찍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은 일단 영토는 회복시켜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양측이 정전이라든지 휴전의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끝날 때 아마 깜짝 놀랄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미국이 해결한다고 했던 또는 뭐 나토나 다른 중재국이 나선 것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가자마자 이란에 대해 놓고 중국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용기도 의지도 없다. 중국이나 일본 등 동맹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 대변인의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직역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데서 전쟁을 만들어낸 건 당신이고 나머지 세계에 그걸 폐쇄한 것도 당신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를 불안정하게 만든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에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재앙을 다른 사람한테 수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비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상반된 두 관점을 드러낸 것이고 타인을 탓하는 쪽에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군사 행동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이 저지른 일이고 네. 미국이 수습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재공습을 준비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란이 트럼프는 80% 이상 완파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의 정보당국은 90% 이상 미사일 전력을 회복했고 그리고 이란 내부의 침공전과 다르게 방공망이 잘 갖추어진 요격 부대들이 배치가 끝났다는 거야. 결국 S-400이 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우리 천궁2랑 똑같은 사양이에요. S-400이 와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폭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요격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미국이 발사하는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란에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 불가를 선언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 5번째인가 6번째 만에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원에서의 결의안이 과반수를 획득해갖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은 이란과의 더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없게끔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에요. 몇 주 전을 떠올려 보면은 파키스탄 총리가 자, 오늘 밤 시한이 끝났어. 트럼프가 이제 칠 거야 라고 막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시간 전에 파키스탄 총리가 양측에게 다시 한번 휴전을 요구한다 라고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직전에 그래 나는 이란을 치려고 했는데 파키스탄 총리가 나를 말려서 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존중하여 내가 공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늘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는 또 공격 안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나에게 굉장히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서 공격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거는 나 공격 못하는데 나를 좀 말려줘야 되는데 밖에서 말려줘야 돼. 명분을 좀 제시해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그러면서 트럼프는 허세는 버리지 않잖아요. 계속 내가 여차하면 또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상원 결의를 통해 갖고 미국이 더 이상의 군사 행동을 이란에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정말 기묘하게도 마치 교환한 것처럼 트럼프가 ILS를 통해 가지고 현재, 미래, 현재와 과거, 미래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모든 세금 번제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상원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서 찬성 50, 반대 47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 8번째입니다. 그래서 8번째 만에 통과가 된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절차적 성격의 예비 표결입니다. 자, 이렇게 상원 본회의 일단 통과를 하고 중요한 건 하원에서 본회의에서 하원 본회의에서 사실은 표결에서 가결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2가 찬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야지 그 그래서 거부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니, 전쟁을 할 명분을 법적으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회를 존중해. 그러고, 전쟁을 그만할게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일정의 핑계를 만든 거고요. 그렇죠. 더 핑계. 중요한 건 하필 이 시기에 본인 그동안 아들내미, 둘째 아들내미가 뭐 5천만 달러 투자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 나중에 있는 조사 사실에 대한 사면을 선제적으로 받아버렸다니까? 조사를 하기도 전에 트럼프가 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이 있더라도 사면한다라고 하는 조서를 받아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트럼프가 미 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는 IRS에 대해서 100억 달러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향해서 나 관련해 갖고 전에 얘기하던 3,700건의 주식 거래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에서의 내 권리를 침해한 거야.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짜리 소송을 낸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유출된 책임을 묻고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10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개인정보 쿠팡이 3,500만 빼간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세금 정보를 빼갔다고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100억 불짜리 소송을 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사법 피해자를 위한 기금 17억 7,600만 달러, 2조 6,700억 원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돈이 트럼프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흘러갈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소송 걸어서 2조 5천억을,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 소송 걸어서 2억 달러, 1.5억 달러 합의금으로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와도 나는 문제 없어라고 사면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씨발, 어떤 대통령이. 근데 그런 게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세무적인 관점에서 추가 추징의 면제고 법률적 범죄 사면이나 모든 범죄에 대한 형사 면책이 아니다. 라고 똑같은 거 얘기를 하고 아니야? 있습니다. 어차피 경제범죄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거는 앞으로 아니다. 있을 때 만약에 아니다라고 트럼프 얘기하는 아들이 몰래 주식 거래를 해갖고 얘가 부당으로 수득 얼마를 취했어. 그러면 고발은 할 수 있어도 세금은 못 때린다는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있냐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